자, 잘 쉬셨죠? 네, 면접 보겠습니다. 면접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면접의 경우는 정의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우리가 용어 정리할 때 면적의 정의는 면적이란 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수평 면상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르고 면적이 나오는 장본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두 개에만 면적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다른 장본 면적 안 나와요. 이게 작년에 기출문제인데 25회 때 문제에서 면적이란 토지대장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틀린 말이죠. 면적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두 개만 면적 등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면적 측정 대상이 밑에 따라 붙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대상의 경우는 대부분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대상의 경우는 이제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면적을 측정하게 되고 신규 등록하는 경우도 면적을 측정을 할 것이며 등록 전환도 면적 측정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분할하는 경우도 대상이며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도 면적 측정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된 면적이나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도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될 것이며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경우도 면적 측정 다시 할 것이고 측량 중에서 이제 경계 복원 측량이 있고 또 하나가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측량이 있게 됩니다.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원칙 이외에 나누는데 원칙은 법조문에서 면적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면적은 필지마다 정하게 되어 있는데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 두 개 측량과 더불어서 면적 측정을 수반하는 경우만 측정하다 보니까 이 두 개 측량은 뒤에 가서 이 말이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수반한단 말이 있으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수반이란 말이 없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 대상에서 문제가 참 수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대상은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교재에서 대상이 되는 거 복구하는 경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 있고 면적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지적 확정 측량이 바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에 의해서 면적 측정을 수반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잡아놓으시고 이 안에 있으면 대상이 되지만 이 안에 없는 것들은 대상이 될 수는 없으니까 왼쪽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밑에 방법의 경우는 좌표형 경우 나오고 전자, 면적, 측정기법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두 개를 세분하는데 면적을 측정할 당시에는 일단 지적도 임야도 시행적 나눕니다. 지적도하고 임야도 시행적이 있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적이 있는데 아까 우리 배울 당시에 모든 땅이 좌표가 다 있다고 배웠나요?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개발이 된 지역은 좌표가 있고 개발이 안 된 지역은 지적도 임야도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개발이 안 된 지역을 측량할 당시에는 이때는 도상에서 도면상에서 면적을 측정하게 돼 있고 측정할 때 두 번 측정합니다. 도면상에서 두 번 측정해서 더한 다음 평균값을 더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 이게 방법인 반면에 도상 측정할 경우에 측정하는 기계를 전자 면적 측정기라고 부릅니다. 전자 면적 측정기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방법이 되므로 일단 도상 측정할 때는 도면상 측정한다 잡아놓으시고 방법은 전자면적 측정에 대해 기억하시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면적은 좌표로서 면적을 계산을 하는데 계산할 당시에는 방법이 좌표 면적 계산법을 통해 면적을 정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시킨 것이 또 문제가 여러 번 나왔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가 있나요? 그런 방법도 좌표로 계산하게 되어 있고 또 좌표 면적 계산법을 통해 면적을 정한다 묶어 놓으시면 되고 좌표란 말이 안 나올 때는 지적도 임야도 시행적인데 좌표가 있는 지역은 측량할 때 뭘로 측량하느냐 이때는 경위이라는 측량 기계로 측량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경위는 측량 기계 이름이 경위인데 경위란 말을 붙게 된 이유는 경도와 위도를 통해 측량한다 경위예요. 경도가 있고 위도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x, y 좌표가 있다 되겠죠. 이 지역은 경위에 측량하겠지만 도면가를 측량할 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 얘를 평판이라는 측량했다 맞습니다. 평판 측량. 그래서 나눠지는 것이 기본 개념인데 요거 하나
하나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분명히 헷갈리거든요, 두 개가. 헷갈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가 있어요. 그럼 방법도 좌표. 그 다음에 좌표끼리 엮어 놓으시면 되고, 좌표란 말이 안 나올 때가 지적도 이면도 시행령 묶어 놓으시면 여러분 교재에서 일반 좌표형 경우라는 얘기는 어떤 지역을 의미하더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고, 측량은 뭘로 하실 것? 경위 측량 들어가는 것이 방법이며, 사출 면적은 똑같기 때문에 그건 문제 나올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전자 면적 측정 기법 나와 있죠? 그거는 가로 열고 써놓으실 말이 지적도와 임야도. 전자 면적 측정 기법 옆에다가 지적도와 임야도란 말이 나오니까 1번에 전자식 구적기라고도 하며 도상에서 몇 번 측정해라. 2번 측정해가지고 더해서 나누기 2로 가는 게 그게 면적 측정 방법이에요. 도상이란 말이 나왔던 얘기는 지적도 임야도 시행적이 되니까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밑에 뭐 축척은 뭐 M 이런 건 다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 그 글씨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면적 등록이란 말이 나오는데, 면적을 등록할 당시에는 축척 따라 등록한 단위가 바뀝니다. 축척이 분모가 1000단위가 있고 분모가 100단위가 있는데, 1000단위 100단위 나눠서 1000단위의 경우는 축척의 종류가 1000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1200분의 1이 있고, 2400분의 1이 있고, 3000분의 1이 있고, 6000분의 1, 총 5가지가 1000단위고, 100단위의 경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 있으며 600분의 1 지역 세분하게 됩니다.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 원칙은 500분의 1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그래서 축척은 분모가 1000단위와 100단위 나누시는데, 1000단위의 경우 등록하는 면적, 100단위 등록하는 면적 서로 다릅니다. 1000단위는 등록하는 면적이 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00단위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므로 0.1제곱미터 등록하는 단위 면적이에요. 1000단위일 경우 얼마까지 등록하시고 1의 자리까지 등록하는 얘기고, 100단위 소수점 한 자리까지 갑니다. 여기 면적 등록한 단위 면적으로서 이 면적은 대장에 등록하는 최소 면적입니다. 최소 면적의 뜻은 1000단위에서 측량하는 결과 1 미만에 나온 경우는 1000보다 1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0.1서부터 1이 나온 경우 면적은 무조건 1입니다. 이게 최소 면적의 뜻이고, 100단위 최소 면적이 얼마래요? 0.1제곱미터죠. 면적을 측량한 결과 0.01서부터 0.1이 나온 경우 무조건 0.1로 가는 것이 여기 면적입니다. 이 면적 이상 등록하는 것이 면적 등록하는 방법인데, 이거 헷갈리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1000단위 얼마까지 결정하시고 자연수 1까지 등록하는 것이고, 100단위 0.1까지 갑니다. 그래서 밑에 소수처리 방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자고요. 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써도 모르는데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얼마까지 결정하래? 1000단위는 1의 자리죠. 면적을 결정한 결과 15제곱미터 나오게 되면 1의 자리 결정 끝났죠. 손댈 필요가 없고, 100단위는 소수점 한 자리다 보니까 면적이 15.5가 나오게 되면 손댈 필요가 없는데, 하나씩 더 달고 들어온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1000단위의 경우는 등록하는 자리가 1의 자리니까 여기까지 잘라서 뒤에 붙은 이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결정해 줘야 되고, 100단위 축척일 경우는 0.1까지 등록하다 보니까 뒤에 붙은 이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결정하는 게 사실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 올리고 버리고 한 기준은 445입법이 아니라 545입법을 써요. 뭘 쓴다고요? 545입법. 5를 중심으로 올리고 5를 중심으로 버리는 게 545입법이에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1까지 갈 경우에는 0.5를 중심으로 0.5를 초과하는 경우와 미만을 나눕니다. 초과하는 경우는 올리면 되고, 미만의 경우는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면적이 15.6이 나온 경우도 있고 15.4가 나온 경우 있더라. 이때 면적은 얼마냐 등록해라 나오게 되면 이제 부가치를 항상 자르고 들어가야 됩니다. 난 얼마까지 등록할 거예요? 1까지죠? 그럼 뒤에 붙은 게 0.5 초과 미만 6이니까 초과니까 올라가서 16이 되는 것이고, 0.5 미만이니까 버려서 15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리는데, 그럼 초과나 미만 안에는 0.5가 속하지 않으니까 0.5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0.5가 딱 걸리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요거 보고 찾아가는데 이 숫자가 뭐가 나느냐 이게 문제예요. 저 1의 자리 숫자가 끝자리 숫자가 홀수가 나온 경우도 있고 여기나 짝수가 나온 경우 있게 됩니다. 홀수가 나온 경우는 홀딱 올리면 되고 여기나 짝은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15.5가 나온 경우와 16.5가 나온 경우 얼마냐 물어보게 되면 항상 구할 자리를 자르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구할 거예요? 1의 자리까지 자른 상태에서 뒤에 붙은 0.5 초과인가요? 미만인가요? 0.5에 딱 걸려버렸죠? 딱 걸린 경우는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예요. 홀수일 경우는 올라가서 16이 되는 것이고 짝수일 경우는 버려서 16이 되는 게 방법이에요. 네, 5세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5보다 크면 어떻게 해라? 올리고 5보다 작으면 버리란 얘기예요. 5가 딱 나왔을 때만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홀수가 나온 경우는 홀딱 올리고 0이나 짝은 쫙 버리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다시 5보다 크면 어떡하시고 올리고 5보다 작으면 버려라요. 5가 나왔을 때만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홀수가 나오면 홀딱 올리고 0이나 짝은 쫙 버리는 게 5서입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 찾아지죠? 4서입법은 4부터 버리고 5 이상 올렸잖아요. 근데 5서입은 5만 띈 거예요. 5만 따로 떼어서 5일 때만 앞에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못 찾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여기는 2번 들으면 다 알 텐데 앞으로 한 4번 더 들어요. 이 내용은.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 쉬워서 안 주고 기출문제 여기만 내고 들어옵니다. 이쪽에서만. 여기 0.1까지 달고 들어가는데 0.05를 중심으로 따져갑니다. 여기서는 0.05를 이번에는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올리고 미만의 경우는 버리겠죠? 초과하는 경우가 21의 기출문제 325.551입니다. 얼마입니까? 이게 실제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구할 자를 자르셔야 됩니다. 얼마까지 구할 거예요? 0.1까지 자른 상태에서 0.05 초과 미만 51이니까 더 크잖아요. 초과했으니까 올라가서 325.6에 된 게 기출문제였었고 요건 아직 한 번 나온 적이 없는데 그럼 15.54가 나오게 되면 0.1까지 결정하되 0.05 미만이니까 버려서 15.5가 되는 것이 면적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렸고 이번에는 0.5가 딱 걸리게 되면 똑같아요. 0.05 딱 걸리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보고 결정하셔라. 끝자리 숫자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요 숫자입니다. 요게 뭐가 나왔느냐? 저 끝자리 숫자가 마찬가지로 홀수가 나온 경우는 올리고 0이나 짝은 버리더라요. 그래서 10회 때 나왔던 것이 이거 옛날 얘기인데 홀수가 나왔고 16회는 짝수가 나왔습니다. 과거 홀수 나왔던 문제가 330.5는 얼마입니까? 이거 실제 문제였었고 16회 나왔던 것은 730.45는 얼마입니까? 이게 문제가 실제 문제였었어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항상 구할 자를 먼저 자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난 여기까지 구하더라 잘라놓은 상태에서 둘 다 0.05 초과의 미만이에요. 둘 다. 딱 걸려버렸죠? 딱 걸린 경우 앞에 숫자가 홀수인가요? 올라가서 330.6에 된 게 기출문제였었고 짝수일 경우는 짝 버려서 730.4가 된 게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낼 때는 중개사문제 한 번 똑같은 문제를 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얘가 한번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었고 10회 때 그 다음에 얘가 한번 나왔던 16회 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20일에 한번 내서 한번 내게 되면 이걸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나왔던 것은 여기를 냈습니다. 작년에는 25엔 이걸 내고 들어왔어요. 축척이 1600분의 1일 경우에 1제곱미터 미만은 1로 간다. 맞았어요? 1 미만은 1로 가니까 또 이마도 축척이 6000분의 1일 경우에 1 미만은 1로 간다. 맞았어요?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다 보니까 또 600분의 1 지역은 얼마까지 가요? 0.1이죠? 0. 미만은 0.1로 간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다 보니 여기를 거는 게 작년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만 걸지 위는 잘 안 걸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서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 뭐 여기는 2번 들으면 다 알 부분이지만 중요한 건 이게 뒤바뀌면 다 틀려버리니까 이거 잘 잡아놓으셔야 돼요. 천 단위 얼마까지 결정하시고
1의 자리까지 100단위 0.1까지 간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요거 두 번만 들으면 대부분 다 응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세분하시면 면적 결정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 결정 방법에서 밑에 등록 전환 분할인데 뭐 다 볼 건 아니고 몇 개만 보시면 돼요. 이제 등록 전환할 경우에 이제 면적이 오차가 발생한 경우 오차 처리 방법인데 첫 번째가 등록 전환이 있는 경우. 등록 전환이 있을 당시에는 오차가 주어지게 되면 오차 이내이냐 오차 초과냐를 나눕니다. 오차 이내란 말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말인데 이내란 말은 일치하는 면적을 이내란 말을 쓰고 초과란 말은 불일치할 때 초과란 말을 쓰는 것이에요. 이내의 경우 일치하다 보니까 이때는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방법인데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는 것이 어떤 면적이냐 물어본 게 23회 기출 문제입니다. 그럼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는 것이 뜻하는 바는 측량 후의 면적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임야 대장 면적을 의미하느냐 물어본 것이 기출 문제예요. 그럼 이제 등록 전환이 있게 되면 면적 측정 다시 하나의 측량에서 가야겠네. 고개를 가로졌으니까. 자, 등록 전환은 면적 측정 다시 했어요. 측량을 통해 다시 면적 구했죠. 이 면적이 오차 이내의 경우 일치하니까 측량한 저 면적 등록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는 것은 측량 후의 면적을 의미하는 거지 임하대장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장 23회 기출 문제에서 출제하기를 등록 전환의 경우 측량을 실시한 이후에 면적이 허용오차 이내의 경우는 등록 전환 면적을 의미하는데 뭐라고 나왔느냐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등록한다. 이게 기출문제 답이에요. 임야대장 면적은 등록 못하게 돼 있어요. 측량을 다시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면적 그 면적을 등록하는데 그 면적을 뭐라고 부르더라 등록 전환될 면적을 의미하는 거지 임야대장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23회 기출 문제였었고 초과하는 경우 불일치하다 보니까 임야대장의 면적과 그 다음에 임야도의 경계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요게 절차 안 되고 잠깐 놔두시고 묶어드릴게요. 분할까지 본 다음에 분할이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오차가 주어지게 되면 오차 이내이냐 초과냐를 나눠서 이내는 일치하다 보니까 각 필지별로 안분 다른 말로 지금은 나누면 되고 필지별로 그 다음에 초과하는 경우는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게 됩니다. 자, 외울 건 아니고 보자고 이제. 초과란 말은 일치래요? 불일치래요? 불일치죠? 초과 불일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못된 거 고쳐야겠죠? 그래서 정정에 따라 붙는 거예요. 정정에 따라 붙는데 유독 등록 전환만 뭐가 따라 붙어 있어요? 앞에? 직권자가 붙어 있잖아요. 요게 15회 기출 문제예요. 뭐가 나 있어서 매를 맞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15회 때 문제에서 등록 전환 시 허용오차가 초과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면적 경계를 정정해야 한다. 띵. 신청할 사유가 아니라 직권 정정할 사유니까 이게 시험에 나와서 15회 한 문제, 23회 문제에서 두 번 낸 것이 여기입니다. 기출 문제로.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같이 16회 때 한번 지문상 나온 적은 있었는데 그냥 오차 이내란 말은 나누고 초과하면은 잘못해서 정정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될 거예요. 단 초과란 말은 불일치함으로 정정하긴 정정하는데 등록 전환은 어떻게 정정하래요? 직권 정정한다만 잡아 놓으시면 큰 문제 없이 내용 파악할 수 있고 그 분할할 때 박스 안에서 이제 하나 세분할 것이 이제 1번입니다. 그 산술 같은 건 안 보셔도 되고 1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분할로 인해서 면적 정하는 방법은 밑에 1번, 2번 나와 있죠. 그 두 개만 풀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선 한번 따져보자고요.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 후에 면적을 다 더했을 때 분할 전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분할을 한 후에 면적을 더해봤더니 분할 후 면적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작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한번 따져보자. 원칙 0.1까지 가는 게 원칙이지만 편의상 1까지만 갈게요. 320이라는 토지를 3개로 분할했다 가정을 하고 301이라는 토지를 3개로 분할했다 가정했을 경우에 면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320을 3개로 분할했더니만은 105.5가 나왔다고 치고 106.7이 나왔고 107.8이 나왔습니다. 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맞춰놓은 거예요. 320에 320 나왔죠?
5, 6, 7은 18에다가 5, 7, 8, 20이니까 320 나왔고 여기를 3개로 분할했더니만은 100점 3, 100점 3, 100점 4가 나왔다. 다 더해도 300 이렇게 분할이 된 상태에서 이 지역의 축척이 예를 들어서 원칙은 100단위로 가는 게 원칙이지만 뭐 같은 개념이니까 1까지 가볼게요. 1200분의 1이 축척일 경우에 그럼 면적 얼마까지 결정할까? 1의 자리죠. 1000단위니까 그럼 여기까지 결정을 통해 잘라가야 됩니다. 잘라가게 되면 얘는 면적을 얼마로 등록할 것이냐 문제예요. 0.5 초과 미만 딱 걸렸죠? 앞에 숫자가 홀이니까 올라가서 얼마? 106이 되고 여기는 0.5 초과니까 올라가서 107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초과니까 올라가서 108이 되는 거예요. 다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한 면적이 이 면적이 나와야 돼요. 여기는 많아졌어요? 작아졌어요? 많아졌죠?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고 여기는 다 0.5 미만이네요. 다 버려버리니까 얼마가 되고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 다 더하니까 300 나왔죠? 더한 면적이 이게 나와야 돼요. 여기는 적어졌죠? 이해 갔어요? 그럼 면적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 인위적 작업이 들어갑니다. 옛날 면적 맞춰놓기 위해서. 여기는 그러면 하나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하나를 버려야 될까 올려야 될까? 올리면 또 더 커지는데 버려야죠. 그래 하나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보던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버려 나가는 거예요. 얘를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고 105가 되면서 320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게 가본 1번이에요. 읽어보게 되면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분할자 면적보다 많은 경우 커졌네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요? 올려요? 버려야 되죠. 어떤 거 버려라? 작은 거 버리니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자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말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커지는 경우는 버려야 됩니다. 어떤 거 버리시래요? 아니 큰 거 버리는 게 아니라 큰일 소리가 있어요. 버릴 때는 작은 거 버려야죠. 꼭 버려야 될 일이 있으면은 세금이 중과가 돼, 뭐, 이거, 1가구 20대 때 세금 많이 나온다 그래서 50평짜리 집 버릴, 13평짜리 집 버릴래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먼저 버려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니까, 버릴 때 작은 거 미리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감소가 들어왔죠? 그럼 하나 끄집어. 올려야겠네. 올릴 때는 작은 거 올리느냐, 큰 거 올리느냐요. 큰 거 올려야겠죠. 올릴 때는 큰 거부터 올려서 정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고, 100일이 되면서 301로 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좀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는 커졌나요 면적이? 아니 값만 잡으시고 이럴 게 아니란 얘기예요. 면적이 커졌죠? 그럼 다시 320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릴 때 어떤 거 버리라? 작은 거부터 버리란 얘기고 이 면적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건 올려야 돼. 올릴 때는 버릴 숫자 중에서 그나마 제일 큰 수부터 올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면적 증가 감소를 막겠다는 건 여기 마지막 인위적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 말 뜻이 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보정이란 말이 나올 텐데 면적을 도사항 측정할 경우에 이제 밑에 면적이 보정해서 도각선의 길이가 0.5mm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먼저 보정해야 한다 이 말이 따라 붙습니다. 보정이란 말이 뭐고 신축이란 말이 뭐냐? 이쪽에서 도상 측정할 경우에 도면 측정을 하는데 도면이 예를 들어 두 장을 딱 붙여봤습니다. 지적도가 5번 넣으면 6번 넣으면 딱 붙여봤을 경우에 도면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이렇게. 도각선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안 맞아 이렇게 해서 조금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어긋났죠? 이거는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여기 도각선이. 이런 이 간격이 얼마? 0.5mm 이상의 늘어나거나 줄어듦이 생기게 되면 도면을 다시 보정해야 돼요. 고친 다음에 측량 들어가는 겁니다. 0.5라는 얘기는 얼마의 차이냐? 지금 쓰고 계신 좌표 있어요? 그 두께가 얼마예요? 0.3도 0.5도 있죠. 그 0.5 샤프심 두께만큼 벌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이게 0.5밖에 안 되는데 보정부터 해야 돼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0.5밖에 안 되는 것 같아도 축척이 대입돼 버리면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축척이 6,000번 내릴 경우는 0.5일 경우는
실제 거리 3m가 차이가 져요. 3m 왔다 갔다 하는 이 면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만큼의 차이지만 축척이 되기 때문에 작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도면을 다시 고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그 정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1200분의 1 같은 경우 얼마 차이일까? 1200 곱하니까 0.5 하면 6m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작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6m라고 그러면 여기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면적 고정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고정이라 말 나오면 어떤 두께예요? 0.5g 나중에 5mm랑 헷갈리니까 우리끼리 샤프심 두께. 무슨 두께? 샤프심 두께만큼 벌어지면 보정한다를 기억하시고 나는 샤프심 0.3인데 그러면 안 돼요. 네, 0.5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차이버 같은 건 안 보셔도 되고요.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기타에서 측량 끝속에서 나는 건 다 똑같아요. 우리 지적법의 경우는 방위각을 정하든 거리를 재든 좌표를 재든 무조건 숫자는 전부 다 5, 4, 5일법을 채택을 합니다. 5보다 크면 어떻게 하시고 올리고 작으면 버리되 5는 앞에 나온 숫자가 홀수면 홀딱 올리고 짝수는 쫙 버린다로 처리하는 것이 방법이므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기타에서 축척이랑 면적과의 관계만 설명드리면 여기는 끝납니다. 자, 이제 축척이란 말만 이해하시면 될 텐데 실판에서 축척은 몇 가지가 있대요? 총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7가지가 정해지는데 축척은 그냥은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따블따블로 이해하세요. 고수업 칠 줄 아시죠? 500의 피박은 1000, 600의 피박은 1200 흔들면 2400의 3000의 상한가 6000이 따블따블 기억하시면 되니까 따블따블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순간 500, 600, 1000 그러면 끊어지고서 기억 안 나니까 500의 따블은 1000, 600의 따블은 1200의 다시 한번 따블은 2400, 3000의 따블은 6000의 따블따블 기억하면 되니까 500의 피박은 얼마고? 1000이고 600의 피박은 1200에 흔들면 2400에 3000의 상한가 6000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따블이 왜 나왔지? 생각은 하고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척의 뜻인데, 자, 여기 보자고요. 축척도 문제가 2개 나온 게 있으니까 축척이라는 것은 실제 거리 곱하기 축척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도면상 거리예요. 이게 편할 거예요. 공부하기는. 거기 나온 대로 축척은 n분의 1 이꼬로 실제 거리분 도상거리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이게 편할 거예요. 거기 축적과 거리 나와서 n분의 1은 이꼬로 실제 거리분의 도상거리 나와 있죠? 그거보단 이게 편할 거라고 공식이. 그냥 보자고요 그러면 반응이 없으니까. 상당히 비협조적인데 그럼 다음부터 쉬운 거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다음부터. 자, 실제 거리 곱하기 뭐 해라? 축적 곱하면 도면상 거리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실제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가 60m일 경우에 60m 곱하기 500분의 1 하게 되면 도면상 몇 cm입니까? 여기 축척의 공식이란 얘기입니다. 이거 외울 건 아니고 산수예요, 산수. 60m 곱하기 얼마래요? 500분의 1 하게 되면 도면상은 몇 cm입니까? 여기 축척의 기본적인 산수예요. 이렇게 풀어내기도 쉬워요. 이렇게 가는 것보단. 그럼 일단 미터를 센치로 갈 거죠? 센치로 곱하기 바꾸게 되면 1m가 100cm니까 60 곱하기 100 하게 됩니다. 그럼 6000cm가 되겠죠? 6000cm 곱하기 500분의 1라는 얘기는 6000 나누기 500하라는 얘기예요. 얼마가 나올까? 12cm가 나오겠죠? 아니 저건 또 왜 12가 나왔지? 이 12가 나오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는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강의하면 끝이 없으니까 6000 곱하기 500분의 1라는 얘기는 6000 나누기 500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6000 나누기 500 하니까 12가 나옵니다. 그럼 도면상 거리 주고 축척을 주고 실제 거리 뽑아라 그러면은 12 곱하기 얼마 하면 될까? 500 하면 실제 거리 나오는 게 이게 축척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해 갔어요? 요거로 나눈 거니까 곱하면 되겠죠? 근데 똑같은 개념이 6000cm 곱하기 6000분의 1로 하게 되면 도면상 몇 cm가 될까요? 1cm가 되겠죠? 여기 축척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60m지만 아니 약분 했으니까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똑같은 60m지만
어떤 건 12cm고 어떤 건 1cm로 나왔대요. 어떤 게 더 크게 나왔어요? 크기는. 도면에 나오기는. 500이 더 크게 나왔죠? 얘가 대축척, 얘가 소축척이 되는 겁니다. 축척은 분모가 작을수록 축척이 큰 수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은 오늘 피자 쪽을 사가지고서 대개가 지금 화상 있죠? 대개가 지금 화상 있잖아요. 신랑. 화상하고 마주 앉아가지고서 피자를 드셔보세요. 둘이 먹으면 얼마큼 먹나? 반딱 먹겠네. 거기다가 화상의 아들을 불러오세요. 셋이 먹으면은 쪽이 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분수는 분모가 작아서 큰 수니까 얘가 대축적 소수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말이 축척 종대 원칙은 하나의 경계가 500분의 1하고 6000분의 1 같이 나와 있는 경우는 500이 우선이에요. 이게 점을 더 높으니까 이 뜻이 바로 축척 종대 원칙의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축척에 대해 이해 갔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나왔던 기출 문제가 A점, B점까지 도면선 거리가 3cm이고 축척이 1200분의 1일 경우에 실제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물어봤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고 A점은 지목이 1이고 그 다음에 B점은 지목이 0이래요. 그럼 A점 1으로부터 B점 0까지 도상거리가 3cm일 경우에 축척은 1200분의 1이더라. 지목이랑 실제 거리를 옳은 것은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럼 지목부터 해결해야겠네요. 그럼 지목이 원이라는 얘기 모름이에요. 말을 다 해버렸어. 모르고 자. 유원지가 되겠죠? 유원지는 원을 땄으니까 그럼 지목 A점 유원지로부터 아이 참 환장하겠네. B점 0원까지의 0원이니까 직선거리가 얼마이냐? 그럼 3cm 곱하기 얼마 하면 될까? 1200 하면 되잖아요. 3 곱하기 1200 하니까 3600cm니까 0 두 개 지워버리면 36m가 답이 된 것이 기출문제예요. 이거 축척을 알고 있는 이 문제가 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고 또 한번 나왔던 문제는 이제 대놓고 면적 뽑아라 그래서 가로가 3cm, 세로가 2cm의 직사각형 토지가 있는데 도면에 500분의 1로 나와 있는 경우에 이 토지의 실제 면적이 얼마입니까? 여기 실제 문제예요. 그럼 면적 구하라는 얘기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 3은 6 곱하기 500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틀리고 실제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는 실제 가로 거리 곱하기 실제 세로 곱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닌가? 실제 면적 구하라는 얘기는 실제 가로 곱하기 실제 세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준 것은 도면상 거리 주고 축척 줬으니까 실제 거리 뽑아내야죠. 그래 실제 면적 나오는 거니까. 그럼 실제 거리는 가로가 3cm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500 하면 3, 5, 15. 가로는 15m. 실제 길이가 2호는 2호 10m 곱하기 하니까 150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뽑아내는 게 만족인 거지 2, 3은 6 곱하기 500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결정해 보시는데 가로가 3cm가 있다. 세로 2cm의 토지가 있을 경우에 축척이 이번엔 500이 아니라 1000분의 1일 경우에 실제 면적은 얼마가 될까요? 물어보게 되면 요즘은 살맛이 나요. 진짜 살맛 나는데 1월달, 2월달에 비염 때문에 추워서 고생을 했고 지지난주까지는 감기가 심해가지고 기침 때문에 고생을 했고 이제는 다 나가지고서 이제 말할 맛이 납니다. 만세. 자, 어쨌든 2주 동안 잘 쉬고 나니까 감기가 났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실제 면적 구하게 되면 가로 길이가 얼마가 나와요? 3 곱하기 이번엔 얼마 해야 돼요? 1000 해야겠죠? 3 곱하기 1000 하니까 가로 길이는 30m. 뭔 말인지 알죠, 이거는? 그럼 2 곱하기 1000 하니까 20m 곱하기 하니까 600제곱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축척이 500과 1000 몇 배 차이져요? 4배가 아니라 축척 500과 1000 2배. 500과 1000은 2배 차이져요, 축척이. 그럼 축척이 2배가 차이지는 경우 면적은 2배가 아니라 4배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게 축척과 면적 관계여서 축척은 더블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자고요. 외울 건 아니고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가요?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할 경우에 1과 1일 경우는 1이 되잖아요. 근데 면적은 더블 나가게 되면 2는
4가 돼버리니까 면적은 제곱의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4배가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축척이 더블일 경우 면적은 몇 배 차이지더라? 4배 커지는 게 축척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밑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래서 n분의 1에 뭐라고 써있나요? 제곱에 나와있죠? 교재 거기서 n분의 1의 제곱이라고 나와있잖아요. 면적은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축척이 2배가 되면 면적은 4배가 커진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평과 제곱미터 관계란 말 나오는데, 한 평 곱하기 얼마 곱하면 제곱미터로 바꾸느냐? 121분의 400 곱하는 겁니다. 얼마 곱하라고요? 121분의 400 곱하게 되면 제곱미터로 바꿀 수 있는데, 과거 배울 당시 한 평 곱하기 121분의 400 곱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반올림에서 3.3058제곱미터 한 평의 넓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기억하지 마시고 얘를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 곱하더라? 121분의 400을 곱하게 되면 제곱미터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정단, 무번은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돼요. 우리 옛날 척관법 얘기는 75년 전 얘기다 보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 보도록 하죠. 경계까지 맞아본 다음에 수업 마칠게요. 한 장만 더. 경계라는 것은 각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해 등록한 선이 경계가 됩니다. 그럼 오늘 배우기를 경계점은 종류가 몇 개 있다고 배우셨어요? 경계점은 2가지 있다고 배웠죠? 뭐하고 뭐? 선의 굴곡점하고 또 하나가 좌표가 있더라. 연결시키면 경계가 되는데, 경계는 누구만이 정하느냐? 밑에 경계 국정주의에서 국가만이 정한다. 경계 국정주의입니다. 경계는 토지 소유자 정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경계는 곡선이 아니라 최단거리 직선을 표시해야 한다 해서 경계 직선주의가 적용이 되고, 그래서 경계 정의가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하면 경계다. 그래서 경계 직선주의 적용시키게 돼 있고, 축척 종대 원칙은 금방 설명드렸네요. 500분의 1, 6000분의 1 어떻게 대축척이에요? 500이 대축척이죠. 그럼 경계가 500분의 1과 6000분의 1 같이 남아있는 경우는 500분의 1 따라간다가 축척 종대 원칙이 되는 것이며, 경계 불가분의 원칙은 경계는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하나만 있고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경계는 나눌 수가 없다 원칙을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에 경계 부동성의 원칙은 한번 설정한 경계 복과가 이동하기 전까지는 부동 옮길 수가 없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는데, 여기 제목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지상 경계 기준에서 그 4가지, 5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시고, 분할하고 밑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만 설명하면 끝납니다. 지상에 구조물들이 있을 경우에 경계 정하는 방법인데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의 높낮이, 고조가 없을 때에는 경계가 어디래요? 고조가 없으면 중앙이 됩니다. 그래서 연접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이 논둑이 있을 때에는 양필지의 가운데를 경계로 해서 경계 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고조가 없으면 중앙 이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있는 경우, 즉 고조가 있는 경우는 경사면에 하단물 경계로 취급하는데, 윗집이랑 아랫집이랑 높낮이가 있을 때 양 대지의 경계가 어디냐요?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니까 여기를 경계로 해서 양필지를 나누는 것이 경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세 번째 경우는 이제 토지가 하천, 도로 등 절토가 된 부분이 있더라. 그럼 절토지가 있는 부분은 상담을 경계로 취급하다 보니까 요만한 야산이 있을 경우에 도를 뚫으려고 산을 개통계획 세우게 되면, 산을 깎게 되면 요만큼 깎았지요. 이런 절개지가 나오게 되면 경계가 어디냐요? 이때는 상단보다 보니 여기를 경계로 해서 정하는 것이 상단부가 되고, 네 번째의 경우는 토지가 해면과 수면에 인접하게 되면 해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경우는 물이 꽉 차 있는 만조위나 만수위를 경계로 따져가는 것이 경계입니다. 인천 같은 데 가게 되면 갯벌이 있죠. 서해안에 갯벌이 물이 빠지면 토지가 되겠지만 물이 차버리면 바다에 잠겨버려요. 갯벌을 토지로 볼 것이냐 아니냐 문제인데, 2002년까지는 갯벌을 토지로 봐서 임야에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갯벌이 물에 잠겨버리면 토지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2002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빼버려요. 갯벌은 지적법상은 토지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토지를 안 봐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만조이죠. 근데 해면에 인접한 토지의 경우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토지의 경계를 정한다. 맞았나요?
이거는 인정 안 되는 거예요. 평균연수면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만주일 따져요. 평균연수면 사용도 하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언제 사용할까? 평균연수면은 평균연수면 사용하는 경우는 해발 따질 때. 언제요? 해발 한라산 높이가 1950m. 그때 해발 따지는 기준이 인천 앞바다 평균연수면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해발을 따지기 때문에 그때 쓰이는 게 해발 따지는 기준이 평균연수면이고, 지적법은 토진이 아니냐 기준 이거 보고 따지는 거지 이거 보고 따지는 거 아니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우는 이제 공유수면 매립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게 되면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취급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이 다섯 가지가 기본 틀인 반면에 단서 조항에서 6번에 보니 뭐라고 써 있나요? 지상 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달리 정할 수가 있다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요 두 개는 예외가 발생할 수 없고 이 세 개만 예외가 발생하는데 하나의 사례 가지고 그럼 담장 설치할 때 민법 공부하시게 되면 이 담장 설치하는 비용은 누가 내시라고 배웠어요? 반반 내게 돼 있죠, 담장은. 그렇기 때문에 담장의 소유권은 공유란 얘기입니다. 공유이니까 가운데를 정해서 반을 나눈 게 이 뜻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5번 땅, 6번 땅일 경우에 이렇게 담장을 반만 싸면 좋으련만 주변에 보시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5번 땅, 6번 땅의 경계가 여기로 살고 있었는데 5번 토지 소유자가 6번 토지 소유자 우리 담장 쌓자라고서 주장을 합니다. 담장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가니까 너 500만 원 내래요. 그러니까 6번 토지 소유자 하는 말이 나는 돈도 없고 담장 쌓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담장 쌓을 거면 네 땅에 네 돈 내고 네가 싸래요. 그런 경우 본 적 있어요?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5번 토지 소유자가 담장 쌓고 싶은데 얘가 비용 안 내고 네 땅에 네가 싸래죠? 그럼 돈을 안 내니까 기분 나빠가지고서 자기 땅에 담장을 쌓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 담장은 같이 비용 낸 거예요? 나 혼자 낸 거예요? 나 혼자 낸 거는 이거는 담장이 단독 소유지 공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칙은 민법은 담장을 뭘로 보는데 공유로 보네. 지금은 단독이 돼버렸죠? 소유자가 같아야 달라요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원칙은 법은 공유로 보면 단독이 돼버렸으니까 이런 것까지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때는 여기가 된다 이 뜻이니까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이 규정과 다르게 달리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는 소유권이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달리 정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산을 깎아서 이렇게 상담호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적인 절개도 있어요. 절개지도. 자연적인 경우는 다 이 땅 주인 거니까 반드시 상담호가 하단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바뀔 수가 있어도 얘는 바뀌는 경우가 없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이런 경우 또 어떤 경우 발생할까? 하단부가 되겠죠? 이렇게만 쓰면 좋은데 문제는 요즘에 땅값이 비싸니까 이렇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축대를 쌓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가 옹벽 몇 미터? 건축법에서 옹벽, 담장 2m 이렇게 안 배웠어요? 그럼 요 옹벽을 쳐버리게 되면 땅 이만큼 더 쓸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옹벽을 쳐버리면 경계가 여기 돼버리니까 반드시 높낮이 있다고 하단부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달리 정할 수가 있다. 요거는 몇 가지만? 세 가지만. 오케이? 이 두 개는 달리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물 그만 들어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세 가지만 달리 정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에서 이제 분할하는 경우에 지상 경계 결정할 때 분할할 때 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상 건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네 가지 예외가 있게 됩니다. 책에는 세 개밖에 안 나와 있죠. 하나 더 쓰셔야 돼요. 법원 확정 판결 받은 경우는 건물 물려도 무방하다 하나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지구 경계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나온 것은 도시 군자가 빠졌어요. 도시 군 관리 계획서에 통해서 뭐라고요? 3번에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건물 물려도 무방하다. 되고 하나 빠진 게 공공사업 시행을 위하여 써주세요. 4번 쓴 다음에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서 하나 빠진 것이 뭐가 빠졌대요? 4번 쓴 다음에 공공사업 시행을 공사업을 위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아래 분할하는 경우인데 이제 지목이 8개가 따라 나옵니다. 지목이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제방이 있고 국어가 있고 유지가 있고 수도용지가 있고 학교용지가 있고 철도용지로 되는 토지 분할하고자 할 때 이때 분할하는 경우는 이때는 건물 물려도 무방해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공공사업을 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건물 물려도 무방한데 여기 요거까지 집어넣으면 4개가 돼야 돼요. 첫 번째 뭐가 돼야 되고 확정 판결, 두 번째가 사업지구 경계결정, 세 번째가 도시, 군, 관리, 기획서를 통해 분할하는 경우, 네 번째가 공공사업을 해서 분할하는 경우 4가지까지 들어와서 4가지가 시험에 20회 한 문제, 22회 한 문제, 24회 한 문제 3번 낸 거예요. 요 4가지까지 집어넣어서 4가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기 빠져 있어요. 요거 하나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그 밑에 행정구역 경계는 안 보셔도 되고요.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이제 마지막 나올 부분인데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새로 지상 경계를 정하게 되면 작성하는 장부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5가지 등록사항이 7개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근데 개정된 부분이 좀 심히 안 냈어요. 오래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는데 등록사항은 첫 번째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좌표가 나오는데 좌표는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좌표 등록하게 되어 있고 경계점의 설명도하고 그 다음에 사진 파일까지 등록사항이 있다가 교재에서 5번하고 7번이 추가가 된 거예요. 작년에 5번의 경우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등록하도록 추가가 됐고 7번의 경우는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등록사항 7개가 늘어난 겁니다. 작년 추가사항은 2개예요. 5번하고 7번 2개가 추가된 사항이다 보니까 2개 위주로 7개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되 2개가 생기기 전까지는 5개 좀 빈약했죠. 한 문제 4개 나왔는데 7개가 돼버리니까 한 문제 만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된 부분은 반영을 합니다. 주로. 근데 작년에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올해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잡아놓고 넘어가시길 바라고 여기까지가 지적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지번 배웠나요 오늘? 지목 배웠죠? 그 다음에 경계 배웠죠? 면적 배웠죠? 이 4가지에서 기출문제가 적게 나오면 3문제부터 많이 나오면 5개까지 나옵니다. 보통은 4개 정도 나와요. 여기서만. 요거만 잡아놔도 지적법 공부 반 끝난 거예요. 이 4개 다 맞고 나머지 그냥 뭘로 보게 대충 4번 다치고 2개 맞으니까 반은 끝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잡아놔야 뒤를 공부가 돼요. 이거 오늘 배운 내용 필히 복습하시고 우리 공시법 책 얼마 안 되죠 이제 요거. 근데 책 보는 방법은 어떻게 보시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배웠죠 요만큼. 다음 주 여기 또 배우겠죠? 복습분들 하시는데 여기쯤 배우고 여기도 복습할 때쯤 되면 다음날 다 잊어버렸어요. 꽝이야 꽝. 이러면 아무 쓸모 없으니까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책을 한 번 보더라도 여기서 당겨 보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이렇게 보셔야지 여기 앞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저보고 누적에도 점수가 올라가는데 배울 때마다 늘 새로워. 그러면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꾸 처음으로 당겨서 뒤에 언제 봐요? 아 나중에 보면 되지. 자꾸 한 번에 끝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번 달에는 7월 달에 또 보면 될 거고 아니면 9월 달 또 보면 되니까 자꾸 처음부터 마법으로 타는 거예요. 여기 그럼 많이 보다 보면은 점수가 좀 쌓여 나갈 거야. 점수가 걔 누적돼서 차곡차곡 점수 쌓여 나가면서 점수가 올라가는 거지. 여기 배우면 복습했어요. 알아. 여기 배울 때 가서 그거 있었나요? 자꾸 얼굴 쳐다봐. 너 얘 아나 모르나. 그건 점수 안 나오니까 허당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얼마 안 될 때는 자꾸 앞에서 당겨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가 남아있고 기억이 새로 늘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방향 잡으실 부분이고 다음 주에는 지적 공부부터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조심해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